현 UFC 미들급 챔피언이자 앤더슨 실바 이후 최고의 타격가라 평가받는 아데사냐. 그는 MMA 진출 전까지 킥복서로 활동했고 80전의 전적을 쌓는 동안 5차례밖에 패배하지 않았는데, 그런 아데사냐에게 2번의 패배를 안겨준 선수가 있으니 바로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알렉스 페레이라입니다. 키 194cm에 리치 204cm를 자랑하고 말 그대로 타격에 최적화된 몸을 갖고 있는 페레이라는 정석적인 무에타이 리듬 속에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강하게 꽂는 단발성 공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에타이의 특징이지만, 페레이라는 창으로 찌르는 듯한 타격을 앞세워 빈틈을 공략하는 핀포인트 타격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거구에 어울리지 않는 스피드와 많은 공격 볼륨을 통해 언제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또한 과거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페레이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킥복싱에 뛰어들었고, 글로리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넘어 프로복싱과 종합격투기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알렉스 페레이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 7월 7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페레이라. 그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었는데 벌이가 충분치 않아 집값이 싼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페레이라는 치안이 매우 불안한 환경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페레이라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는 12살, 한국 나이로 14살 때부터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고 학교를 가는 대신 타이어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규모가 꽤 컸던 타이어 가게는 수많은 청년들과 또래 친구들이 직원으로 있었는데요. 페레이라 역시 타이어를 나른다거나 자동차 정비일 같은 고된 일을 하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지내던 중 페레이라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이어 가게 일이 워낙 험하다 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은 럼주를 마시면서 하루를 버텼는데, 페레이라 역시도 술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양이 늘어났던 것이죠. 13살 때부터 조금씩 입에 대기 시작한 술은 16살이 되자 어느덧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는 하루에 럼주만 1리터 이상씩 마셔댔고 다른 술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랫동안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며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무려 21살까지 계속되던 도중 그를 술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은 바로 킥복싱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포츠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술에 취해 길거리 싸움을 벌이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싸울 때마다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자신에게 재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곧바로 킥복싱 체육관을 찾아가게 되었죠. 페레이라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킥복싱 대회에 나가 25승 3패의 전적을 쌓았고 브라질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알코올 중독에서는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금주를 시도했다 실패했다를 반복하며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페레이라의 미래를 아깝게 여긴 코치진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페레이라는 완벽하게 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음을 독하게 먹은 페레이라는 정말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 프로 무대에 진출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여러 중소단체를 돌며 프로 경력을 쌓아가는데 커리어 초반부터 남다른 타격 센스가 나타납니다. 보통 긴 리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스트레이트 위주의 게임을 펼치는데 반해 페레이라는 자신의 펀치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지체 없이 주먹을 날리며 많은 타격 횟수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볼륨 스트라이커적인 성향을 보이죠. 펀치의 임팩트나 파괴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브라질리언 특유의 유연성으로 연계 동작을 소화
최적화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보통 킥복싱 경기와는 느낌이 다른 경기 양상이 자주 나오는데요. 흐느적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빈틈을 찾아 넣는 페레이라는 긴 팔을 활용한 가드가 두터워 공격 턴이 돌아간 상황에서도 공략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잠시도 쉬지 않고 몰아붙이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레이라는 타이트한 일정의 경기들을 소화해내며 브라질에서 적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는 정글 파이터와 WGP 킥복싱, 와코 등 여러 단체들에서 활약하며 24승 4패의 훌륭한 전적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브라질 킥복싱 무대를 평정한 페레이라는 현존하는 최고의 킥복싱 단체 글로리와의 계약에 성공하고 글로리 미들급 컨텐더 대회에 참가해 원데이 토너먼트 매치를 가집니다. 첫 번째 경기의 상대는 현 UFC 파이터 더스틴 자코비. 페레이라가 부지런하게 스텝을 밟아주며 타이밍을 체크하고 자코비는 선제 공격을 통해 페레이라를 잡아둡니다. 과감하게 뒤돌려차기 시도. 어떻게든 페레이라의 접근을 막아보려는 자코비. 페레이라의 스트라이크가 자코비의 측두부를 강타하고 힘을 실은 펀치들이 연이어 들어갑니다. 매섭게 밀어붙이는 페레이라. 완벽한 타이밍에 레프트 훅 카운터가 터지고 몸이 말려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입으며 자코비가 KO됩니다. 글로리 데뷔전에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페레이라. 같은 날 열린 결승전의 상대는 사학 파르파란. 페레이라의 송곳 같은 원투가 가드를 뚫고 지나가고 샌드백 두들기듯 일방적인 구타가 이어집니다. 복싱 실력이 상당히 발전한 페레이라. 긴 팔로 상대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틈틈이 임팩트 있는 공격을 집어넣어주면서 3라운드 경기 끝에 페레이라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성공적으로 글로리에 안착한 페레이라. 그는 WGP 킥복싱과 글로리를 병행하며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경기를 가집니다. 글로리 미들급 8강 토너먼트에 참가한 페레이라는 상대의 클린치 전략에 발이 묶여 패배하지만 브라질에서만큼은 여전히 강력한 면모를 보이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또다시 글로리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상대 전적 1대1로 라이벌 관계인 세자르 알메이다와의 3차전에서 승리하며 WGP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처럼 홈에 비해 어웨이 경기에서는 좀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페레이라. 그에게는 단번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현 UFC 미들급 챔피언인 이스라엘 아데사냐와의 경기입니다. 당시 아데사냐는 킥복싱에서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 MMA에서도 7전 전승을 기록하며 무적의 행보를 걷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아데사냐와 아직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페레이라가 중국에서 격돌합니다. 생각보다 아데사냐의 거리를 쉽게 깨는 페레이라. 평소와는 다르게 거리 유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카운터를 치기 위해 큰 공격을 이끌어내보지만 페레이라가 이를 간파하고 두터운 가드가 뚫리지 않으면서 아데사냐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유효타를 적중시키는 아데사냐. 페레이라 역시 욕심을 부려보고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스타일을 잘 발휘되지 못하면서 경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아데사냐. 페레이라가 거칠게 밀어붙여 보는데요. 경기 종료를 앞두고 아데사냐가 좋은 공격을 가져가고 3라운드 동안의 접전 끝에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이겼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했던 경기. 판정단은 페레이라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며 아데사냐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건 페레이라. 그는 아데사냐가 그랬듯 종합격투기에도 발을 넓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MMA 데뷔전에서 그라운드의 약점을 드러내며 본인이 자랑하는 타격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패배를 당해버린 페레이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3달 만에 다시 케이지에 올라 1라운드 만에 펀치 KO로 마수거리 승리를 챙깁니다. 그리고 킥복싱 경기를 가진 보름 만에 나타난 페레이라는 또다시 상대를 KO시키며 괴물같은 저력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MMA와 킥복싱을 병행하고 있던 아데사냐는 8연승 후 1패를 당한 상황에서 페레이라와의 두 번째 대결이 성사됩니다. 발을 붙이고 압박 시도하는 아데사냐. 링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페레이라가 튀어나오는 순간 카운터를 박으려는 생각인데요. 이를 간파하고 페레이라가 나오지 않자 오히려 선제 공격을 시도합니다.
계속해서 압박 유지하는 아데사냐, 여러 차례 유효타가 적중하고 순간 그로기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크게 승기를 잡습니다. 기세를 탄 아데사냐, 망설이지 않고 몰아붙입니다. 첫 번째 다운 얻어내는 아데사냐, 이에 페레이라는 먼저 들어가는 전략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갑작스런 작전 변경에 조금은 당황한 듯한 아데사냐, 순간 페레이라의 레프트 훅이 터지고 아데사냐가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역전 승리에 성공하며 아데사냐만 2번이나 잡아낸 페레이라. 이 경기를 끝으로 아데사냐는 2번 다시 킥복싱 무대에 오르지 않는데요. 그만큼 임팩트 있었던 KO 승리. 그렇게 페레이라의 입지는 단숨에 오릅니다. 그는 프로복싱 무대에서도 1승을 추가하며 파이터로서의 몸이 절정을 맞이하고 이 기세를 몰아 연승 행진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WGP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그림 같은 레프트 훅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글로리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5라운드 경기 끝에 판정 승리하며 킥복서로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페레이라에게는 이렇다 할 대항마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유리한 신체 조건에 활발한 풋워크를 갖춘 그는 공격 못지않은 발군의 수비 능력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고 웬만해서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화력을 통해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갖춘 챔피언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페레이라는 벨가루이 선수만 연속해서 KO시키며 타이틀 2차 방어에 성공하고 자신에게 벨트를 넘겨주었던 마커스를 또다시 잡아내며 글로리 미들급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이 시기 페레이라는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서 경기가 잡히지만 글로리 측에서 참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경기는 무산됩니다. 그 후 글로리와의 계약이 만료된 페레이라는 MMA 병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글로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2번이나 패배했던 제이슨 윌리스를 플라잉 니킥으로 KO시키며 완벽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미들급 4차 방어를 마친 페레이라, 더 이상 싸울 만한 상대가 없어지자 그는 라이트 헤비급으로의 월장을 발표하고 랭킹 2위인 도니 에바나와 라이트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 매치가 잡힙니다. 라이트 헤비급에서조차 신체 조건에서 오히려 앞서는 페레이라는 보다 노련한 움직임으로 경기를 여유롭게 풀어나가고 장기인 레프트 훅 카운터가 터지면서 3라운드 KO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로써 글로리 역사상 최초로 2체급 챔피언에 오른 페레이라, 그는 겨우 3달 만에 다시 리그에 올라 미들급 방어전을 치르고 이번에도 레프트 훅으로 KO를 만들어내며 5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경기를 가지지 않던 페레이라는 2020년 10월 미국 MMA 중소단체인 레거시 파이팅 얼라이언스, 줄여서 LFA와 계약을 발표하고 곧바로 토마스 파웰과의 매치가 잡힙니다. 4년 만에 뛰는 MMA 경기지만 페레이라는 오히려 밸런스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앞손으로 잡아둔 채 상대방을 신중하게 탐색하며 매서운 공격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며 거리 유지에 전념하는 페레이라, 테이크다운까지 안정적으로 방어해낸 그는 숨막히는 압박으로 상대를 케이지에 몰아넣고 자랑하는 레프트 훅으로 완전히 실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시합인 2021년 1월 라이트 헤비급에서 경기를 치른 페레이라는 5라운드 판정 승리에 성공했고 앞으로 킥복싱과 MMA 중 어느 쪽으로 더 집중할 계획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리 2체급 챔피언이자 아데사냐를 2번이나 꺾은 선수 알렉스 페레이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킥복싱과 MMA에서도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레이라 선수. 킥복싱과 종합격투기를 통틀어 유일하게 아데사냐를 KO시킨 그가 과연 UFC 미들급의 적수가 없다는 아데사냐와 다시 붙을 날이 올까요? 두 선수의 세 번째 경기가 만약에 잡힌다면 분명히 MMA 무대가 될 텐데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양 선수의 팬으로서 제발 현실화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